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을 계좌를 빵빵하게 채워줄 주유소 진행의 저는 도하나입니다. 오늘 시장 여러분들 어제 저희가 좀 축포를 터뜨렸던 것 같은데 너무 이르게 터뜨린 게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오늘 시장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지수가 다시 한번 밀리면서 오늘 시장 여러분들 공포스러웠던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닌데 내 계좌는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인데라고 느끼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주유소 시간에 나눠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도 도팀과 박팀으로 나뉘어서 치열한 수익률 대결을 좀 펼쳐볼까 합니다. 저의 영원한 앙숙이시죠. 박 PD님 먼저 인사드릴게요. PD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왜 이렇게 수줍게 인사하세요? 오늘 좀 말을 하기 싫어가지고. 컨셉이 오늘은 왜냐면 수줍 오늘 컨셉이에요. 늠름하신 또 우리 최충훈 전문가님이 나오셔서 네. 수익률 체포하러 가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그렇게 떠들더니만. 그러니까요. 아니 이렇게 매일 컨셉이 바뀌어서야. 아무튼 도팀과 박팀의 전문위원님들도 좀 소개를 드릴 텐데 공식 섹시가이죠. 도팀의 김선인 네. 전문가님. 네, 왜? 그런 키워드가 붙었어요. 본인 갑자기? 입으로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네. 난 도팀의 섹시를 맡겠다 이렇게. 아 그래요? 네, 해명해 주세요. 그럼 뭐 섹시해야지 뭐 답 있나. 뭐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별명이 붙은 만큼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박 PD님 대신 2배로 말씀 많이 해주실 거라는 네. 최충성 전문가님 제가요? 합의된 건가요? 처음 들었습니다. 아 오늘 지금 처음 들으셨어요? 네, 방금 처음 들었습니다. 아, 네. 박 팀은 좀 이렇게 내부적으로 협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최충훈 전문가님이 네. 무려 지금 매주 수익률 하나씩 체포해 오시는데 저번 주 금요일 날 다 보셨죠? 네. 오늘도 메가임들이 또 체포해 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연일 지금 체포해 오는데 여기서 또 투표의 중요성이 또 한번 거론될 타이밍입니다. 네. 저번 주에 만약에 인스코비가 아니라 저희 종목이 체포가 됐으면 아, 이거는 이게 저희 참 도팀도 할 말이 아쉽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청자분들이 투표를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충훈 전문가님 벌써 매주 한 종목씩 체포하니까 오늘 갖고 온 종목도 심상치 않습니다. 아셨죠? 체포 가능하시죠? 하겠습니다. 나 좀 억울한데. 맞아. 도팀 좀 억울하다. 억울한 거 필요 없어요. 매수가 억울해. 미도다는 어쩔 수 아니 없습니다. 이게 나는 종가가 3,045원이었는데 다음 날 3,100원 아래로 잡았는데 그 위로 계속 가버리는 걸 어떻게 해? 자, 너무 우리 종목이 센 시청자분들 걸 어떡해. 어떡해? 모두가 공감하려면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주는 종목을 그렇죠?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줘야죠. 그렇죠.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주는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선물로 드려야 그거야말로 진정한 수익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죠? 이렇게 오늘도 시작부터 신경전이 장난이 아닌데 여러분들 신중한 투표 부탁드리고요. 오늘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잠시 뒤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 여러분들의 참여가 절실한 방송입니다.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죠? 샵 0082번 열어두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노란톡 통해서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 시작도 전부터 도팀과 박팀의 신경전이 엄청난데 여러분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저희 도팀이 오늘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대결을 펼칠 종목은 어떤 종목들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수익률 대결을 펼칠 종목은요. 이노메트리 대 젠큐릭스 맞붙었습니다. 자, 박팀은 오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젠큐릭스 종목인데요. 저는 또 기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하고 이주연 전문가님이 텐션이 너무 좋아요. 아, 지금. 박팀이 근데 요즘 네. 좀,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채팅창을 보면 지금 우리 까꿍님 어제 제가 이벤트 당첨시켜 드렸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도팀으로 가신 건가요? 오늘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 까꿍님 조심하시고요. 근데 오케이님께서 박 PD님 오늘 좀 화사하네요. 저 원래 좀 화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아래 도팀 얘기는 왜 안 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최충성 전문위원님이 지금 매주 목표가 달성 종목을 지금 체포해 오시고 계신데 오늘도 체포 가능한 종목이죠? 네, 가능합니다. 발사해 주시죠. 바로. 네, 첫 번째 발사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뭐 살펴볼 종목은 이제 젠큐릭스입니다.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일단 제가 제약바이오를 조금
저번 주에는 조금 몸풀기로 이제 계절주를 좀 드렸었는데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기존의 뭐 TNR 바이오팹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단 작년에 좀 매수하고 600% 넘게 상승을 했죠. 일단 TNR 바이오팹도 젠큐릭스도 신고가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 백신이나 그런 것들 좀 많이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좀 살아남을 것이거든요. 일단 암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암 관련 검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일단 최근에 뭐 대장암 조기 진단 관련해서 특허 출원도 좀 했고요. 일단 차트도 바닥권이고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순환매 장세 속에서 유일하게 지금 제약바이오 순환매 돌고 났는데도 바닥권역에서 움직이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충성 전문위원님께서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또 젠큐릭스를 체포해 오셨는데 저는 또 기대가 됩니다. 네. 2부에서 또 충성 MD 또 AS 해주실 거죠? 아, 무슨 말이에요? 기업명이 바뀌었나요? 저는 항상 기업령 바꿔버립니다. 이제 메가 MD는 앞으로 충성 MD입니다. 아, 네. 한마디 해주시죠. 이따 AS 해주실 건가요? 네, 하겠습니다. 좀 덧붙여서 얘기해 주시죠.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최충성 전문위원 이렇게 또 겸손하신데 제가 대신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팀 협업을 좀 잘 하셔야 되겠다는 좀 걱정의 목소리와 함께 도팀은 섹시가이가 있습니다. 인스코비에 이어서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 좀 기대가 되는데 인스코비 정말 좋은 종목이고 강한 종목인데 매수가 미도달이었기 때문에 안 터치를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는 이야기가 제가 도팀 수장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좀 안타깝더라고요, 전문가님. 어떻게 추천 생각하세요? 이후에 하루도 안 빠지고 오르다가 그러니까요. 오늘 0.1% 빠져가지고 조금 속상한데 네. 오늘은 이제 추천하는 이노메트리는 그래도 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매수가 들어올까요? 살 수 있을 것 같고 네. 여러분들 그 배터리 뭐 만들잖아요, 그렇죠? 배터리를 만들었어. 반도체 장비도 만들잖아요. 그런데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검사해야 돼요.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나 체크를 해야 된다고요. 만들고 나서 그냥 제품을 출하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뭐가 재밌냐면 보통 이제 배터리 요만하게 만들잖아요. 원통 하나 만들었다 쳐요. 그럼 이거를 가만히 두고서 만약에 검사를 한다 쳐요. 계속 배터리를 찍어서 기계가 돌아가는데 밀어내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근데 이노메트리는요. 라인을 따라서 완성된 이 배터리가 쭉 지나가면 자동으로 엑셀을 탁탁탁탁 찍어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이게 근데 재밌는 게 국내 업체 다 들어가 검사 장비가. 뭐 삼성, 뭐 SK 다 들어갑니다. LG 다 들어가고요. 또 미국의 죄송합니다. 유럽의 스웨덴의 노스볼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폭스바겐 쪽에 배터리 납품 회사예요. 네. 또 유럽의 거의 최고 중의 회사 중에 하나인데 거기가 또 이노메트리 장비를 또 수주를 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잘 보세요. 매출이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미 전 세계 탑 클래스의 회사들이 이노메트리 장비를 다 쓰고 있어요.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계속 장비 계속 늘어나고 수주가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고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노베트리를 사야지. 근데 이제 지난주처럼 인스코비처럼 이제 3,100원, 종가 3,045원이어서 3,100원 잡았는데 못 들어갔어. 내일은 그냥 사실 대본으로는 제가 2만 원 아래 잡았는데 네. 그냥 시가로 가는 걸로 합시다. 답답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오호. 시가로 가는 걸로 하고 포트 시원하게 들어가서 수익 보시는 걸 하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역시 도팀의 섹시가이. 네. 여러분 수익률 시원하게 좀 책임져준다고 하니까 지금 도팀 수장으로서 갑자기 마음이 푹 놓여요. 시가로? 시가로.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사실 어버버 반도체 이야기도 하면 끝도 없지만 저희 네네. 김선임 전문가님께서 콕 집어주신 종목들 못 잡아서 그게 잡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정말 잘 갑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투표를 하셔야 될지 감이 오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젠큐릭스 대 이노메트리 지금 현재 문자 투표 받고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마음에 드는 종목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뭐 도팀이 이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박팀한테 미안해서 어떡하죠, 박 PD님? 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항상 수익률에 충성! 저희 최충성 전문가님, 충성 MD에 이어 오늘 종목 젠큐릭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 항상 아시죠? 투표를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뭐 시초가 매수 이거 참 좋은데요. 항상 자신 없는 분들이 좀 많이 많습니다.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충 전문가님, 확실히 제일 늠름하신 우리 최충 전문가님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투표 신중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이 제일 많으신 박 PD님께서 이야기를 또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기분 좋게 첫 번째 코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주식 뇌구조 시간이죠. 저희 두 전문위원님들 머릿속은 어떤 단어로 꽉꽉 찼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문가님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네, 오늘 외국인 기관 투매 첫 번째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BTS 군대 이야기를 해주셨고 코로나 증가, 지배구조, 공매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좀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는 단어가 있어서 자 다음 전문가님 조심해야 볼게요. 됩니다. BTS. 아니 이거 많이 보고 계시니까 자 다음 전문가님 호재가 부재했다 그리고 공매도 재개 얼마 안 남았죠. 개인 순매수, 코로나 재확산, 경기 재개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재미있는 단어들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만 뭐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게 좋을까요? 수급부터 좀 볼까요? 오늘은 뒤에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 크게 보시라고. 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단어부터 좀 보는 게 좋을지. BTS 네. 군대. BTS 근데 군대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될 수 있으면은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서워요. 저는. 아니 무슨 할 말은 해야 아니 돼요. 왜냐면 박 팀이 아니다. 잠깐 말 안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아니 기사가 좀 나왔어요. 기사가 나와가지고 네네. 그 BTS 이제 방탄소년단이 내년도에 단체로 한꺼번에 군대를 간다. 오, 뭐 이런 네.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자 그러면 생각해봤을 때 지금 하이브죠 박 교수 네. 이름이 하이브라는 회사의 매출 다 차지하는 게 사실 BTS인데 그렇죠. 방탄소년단이죠. 최근에 이제 인수한 미국 회사가 이제 아리아나 그란데하고 네. 또 누구야? 저 저스틴 비버. 비버, 네. 저스틴 비버 죄송합니다. 네, 순간 까먹었네. 네. 관심이 없어서. 자, 비버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동물인 줄 알았어요. 왜 저래? 아니야. 아, 진짜. 입 좀 다물고 계세요. 네. 자, 비버, 저스틴 비버 두 속해 있는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매출에 대한 조금 가닥을 잡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사실 조금 걱정인 거는 그래도 매출을 구성하는 것 자체, 그간의 회사를 이끌었던 것 자체가 이 방탄소년단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진짜 만약에 단체로 들어가 버린다면 그만큼의 공백기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조금 차라리 그냥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다녀오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내년도에 간다는 말이죠.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조금은 그에 따른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네. 장기적 관점에서의 흐름이 내년도부터는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데 재밌는 점은 항상 무언가 올라가고 뭐 떠나고 뭔가 이제 자리를 잡고 마지막 피날레를 그릴 때 주가가 많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래요. 그러면 현재 구간 때부터 해서 저는 연말까지의 하이브의 흐름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네, 방탄소년단의 부재가 오히려 부담이 될까라는 네, 이제 네. 궁금증을 가지고 접근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주가 흐름상 봤을 그게 때 있어요. 비교해 볼 때 네네. 키스트란 예전의 회사에서의 김수현 배우의 네네. 입지랑 비교해 볼 수가 있었는데 김수현 배우가 그때 당시에 군대를 가기 전에 이제 키스트에서 이제 공백이 생긴 거지. 그때 당시에 워낙에 인기를 많이 그렇죠. 끌었었어요. 한참 작품을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2017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주가 상황 봤을 때. 근데 사실 주가를 따지고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이 당시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오히려 조금 군대 간 이후부터 해서 주가가 좀 올라갔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좀 더 움직였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이브에 대한 부분에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절대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좋은 흐름으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저 위에 30만 원대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분명히 있으신데 올해 안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회 보셔서 그 부분이 만약에 우려스럽다면은 비중을 줄이시거나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취하셔라.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온 거니까 네. 뭐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이 종목 얘기한다고 해서. 네, 마스크를 쓰실 만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박 PD님. 근데 또 이제 BTS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최근 또 시장에서 엔터주 이야기가 또 쏙 들어갔길래 네. 엔터주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최충성 전문가님은 엔터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엔터주 오히려 지금 모든 종목들이 좀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잠잠하잖아요. 뭐 그쵸.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다른 것 때문에, 이슈가 네.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천천히 눌린 구간에서 좀 진입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관심을 갖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호재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 했던 것들을 한 번 더 이제 되새김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올 거예요. 네. 천천히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오늘 시장 이야기가 또 나와서 말인데 어제 신고가 같다고 좋아했는데 너무 설레발이 빨랐나 봐요. 오늘 좀 밀려서 괜히 어제 또 제가 오버를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시장이 밀린 거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 PD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호재가 부재라고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네. 키워드가 딱 있어요. 호재가 부재. 얘기 좀 덧붙여서 네, 라임이 해주시죠. 괜찮네요.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라이브. 네, 일단 호재가 지금 부재한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경계하실 필요 있습니다. 물론 아직 상승세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자체가 지금 호재가 부재한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경계감을 가지고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최대한 그런 것들을 좀 피할 수 있는 하락 영향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발굴해서 미리 저점에서 좀 준비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글로벌적인 부분도 글로벌적인 부분이지만 우리나라 이제 공매도 재개가 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영향을 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이런 것들 잘 준비를 하신다면 일단 뭐 사실 뭐 수급 외국인들이 사준다고 해서 내 종목이 그렇게 올라가진 않거든요. 네, 일단은 수급에 그렇게 기대지 않는 그런 종목들을 좀 잘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으시는 게 어떨까. 사실 기존에 최근에 이제 상승을 계속적으로 답답하긴 했지만 네. 어느 정도 상승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좀 쉬어가는 정도. 다만 이런 것들이 이어서 이제 이어지면은 조금 좋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차분하게 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시간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 위원님이 지금 보시는 호재가 부재하고 공매도에 대한 경계심도 가져야 되는데 네. 조금 그래도 관심을 좀 개인 투자분들이 이런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이나 섹터는 어떤 쪽이 좀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세요? 네, 지금?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일정 관련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뭐 그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된다 그래도 대선이나 이런 일정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책 관련주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 좋겠고 기존에 상승을 많이 했던 그런 종목들보다는 아직 상승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악재는 악재가 좀 불어닥치기 때문에 미중무역이나 뭐 그런 것들이 불거질 수 있어요. 불매운동이나 이런 것들 좀 잠잠하잖아요. 최근에 먼저 뭐 폐기물 방류와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왔었는데 하루 이제 살짝 올라갔다가 종목들이 쉬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수익률 지킴이 우리 최초영 전문위원님의 또 속 시원한 아니 너무 가증스러우세요. 답변입니다. 네, 네? 멘트가 너무 준비되어 있고 로봇 같으세요, 박 PD님. 저는 가끔 이렇게 로봇같이 합니다. 그래요? 아니 오늘따라 왜 이러시지? 네, 아무튼 최충석 전문가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시장 자체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형주 위주로 갖고 계셨던 분들은 좀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 개인들이 느꼈을 때는 어땠을까요, 전문가님? 이게 되게 오랜만에 하락이잖아요. 네. 사실 그간에 계속 올랐어요. 하루 정도 좀 쉬어가는 게 어떨까 싶기도 했었는데 오늘 흐름이 나오긴 했는데 뭐 너무 과도했다 느끼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근데 진짜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차트를 보면은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 많이 올랐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열어보자면 사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냥 좀 하락 흐름 이쁘게 봐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종목에서 따져봤을 때 이게 현재 하이닉스의 흐름이고 좀 하락이 좀 과도한 모습이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최근에 계속 행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뭐 밑으로 8만 원 아래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내다 꽂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수의 하락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좀 낮다는 거를 저는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가 계속 횡보하면 지수를 가장 이끄는 가장 큰 종목 자체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지수를 올리지 않았어요. 그간에. 계속 횡보했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계속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흐름 자체는 전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이 코스피 지수의 흐름 살펴봤을 때 그냥 코스피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었지만 삼성전자 유지한다는 거. 다른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하냐? 삼성전자가 최근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외인과 기관들이 계속적인 이 매도 흐름, 특히나 기관들의 매도가 많았었는데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끝내놓은 다음에 조만간 상승을 하면 벌떼까지 다시 달려들면서 삼성전자의 매수를 이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삼성전자가 10만 원대 안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상반기 안으로 봐요. 상반기 안으로 충분히 가능한 판단이고 코스피 지수가 지금은 삼성전자 이외의 종목으로 3,200포인트를 갔지만 지금은 삼성전자의 힘을 가지고 조만간 3,400, 3,500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지 않고 다른 종목이 잘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쁜 것이고 내가 소외받지 않고 지금 웬만한 종목들 다 상승을 주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외의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조만간 오기 시작할 거고 삼성전자의 독주가 좀 시작될 가능성이 또 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은 다르게 독주보다는 같이 좀 딸려 올라가는 포인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하이닉스도 잘 보셔야 되고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잘 보셔야 돼요. 오히려 밀리면은 특히 IT 대형주도 밀리면요. 무조건 매수 들어가 주셔야 돼요.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꼭 사두시고 가지고 계시다면 흔들리지 마시고 조금 빠진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현 구간대에서 매수해 두시고 이 두 종목이 시장을 이끌면서 폭발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조만간. 그래서 저는 상반기 안으로 코스피 지수가 3,400도 이상 갈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차분하게 시장 즐기시고 좀 이런 거는 오히려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두 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깜짝이야.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이벤트 시작됐습니다. 자,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빨리 양쪽 팀 응원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급하니까 우리 도팀은 이노만 쓰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팀은요. 정만 쓰십시오. 그래서 빨리 채팅창으로 올려주세요. 5분 추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TV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1번으로 빨리빨리 응원 메시지 보내주세요. 딱 5명 뽑겠습니다. 노래 끝날 때까지니까 빨리빨리 보내주시고요. 이노 매트릭스, 젠큐릭스 빨리 응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유튜브는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채팅창 글 좀 더 올라오면 제가 당첨하겠습니다. 이게 유튜브가요 조금 딜레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채팅창에 올라오는 이 딜레이가 있으니까. 네, 근데 박빈님 저 이거 깜짝이야. 할 말 있어요. 네,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노 매트릭스라니요. 종목명을 침대도 엉뚱하게. 아니고. 아, 그런가요? 이노 매트리. 해보세요. 어제 얘기했지만 이노 매트리. 무거운 종목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노 매트릭스는 아예 누울 것 같아 느낌이.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종목으로 지금 디스를 한다 이 말씀인가요? 와. 자, 우리 시청자분들 어쨌든 이번 질문 끝날 때까지 당첨자 받을 테니까 빨리빨리 채팅창으로 응원, 그다음에 메시지도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자, 갑자기 질문 까먹었네. 자, 두 분의 전문위원님한테 네. 요즘에 제가 어딜 가나 우리 직장인분들이 핸드폰을 보면 다 비트코인 하거든요. 아, 그렇죠. 코인 근데 광풍이죠. 또. 어저께 보니까 이 도지코인이라는 코인이 네. 코스피 거래 도지코인. 대금을 도찌가 추월해 버렸어. 그 한 맞습니다. 주식으로 따지면 이 한 종목이 네. 코스피 거래액을 추월했는데 네. 시장도 안 좋은데 이 타이밍에 코인 하면 어떨까 고민하는 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주식에 어떻게 물려 생각하세요? 있으면. 이거 완전 광풍이니까. 아니 왜냐면 제가 그 전에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인데요. 제 이름이랑 비슷해서 이 코인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름 매매법으로 진짜 실제로 가더라고요. 코인이 근데 좀 볼만한 지표가 없잖아요. 없어요. 네, 코인이 근데 이렇게 열풍인 상황에서 거래 대금까지 잡아먹고 있는데 코인 열풍에 대해서는 각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게 사실 제가 지난주부터 나왔나 방송을 나와가지고 갑자기 우리 도지훈 아나운서가 가상 앞에 계좌를 만들었다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 아, 꼭지구나. 인간 지표를 저로 쓰신 거예요? 아, 꼭지구나. 여지없이 빠지기 시작하다 다음날 바로 빠지고 막.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 꼭지구나 싶었는데. 근데 이게 도지코인도 그 뭐더라? 그 캐릭터가
강아지더라고요. 강아지인데 제가 개띠예요. 일본 시바견인가요? 아, 네. 네. 발음에 유의하세요. 발음에 유의. 아,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네, 없었습니다. 유튜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이게 또 도지코인이 이게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냥 심심해서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만들어보자 그냥. 그래서 상장시켰는데 이거 선형 코인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한 몇천 년 만듭니다. 네.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그 가상화폐에서 시총 5위인가? 까지 올려치고 거래 대금 자체가 또 오늘 또 이게 뭐 1년 됐는지 모르겠는데 잘 도지데이인가 해가지고 네. 또 18%인가 빠졌다고 또 네. 해가지고 기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가상화폐를 전혀 몰라요. 근데 시장의 흐름을 보는 건데 사실 이게 비트코인 2천만 원 갈 때만 하더라도 정말 비싸다고 했는데 지금 막 7천만 원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이 가상화폐 시장의 거래 대금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는 다 올랐어요. 네. 알코인들이 다 올랐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있긴 한데 걱정인 것은 이 하나 지금도 이제 정부의 규제 자체가 나와주면서 은행들이 또 이제 뭐 통장이 연결되는 거 다 끊고 뭐 안 하는 포인트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하는 뭐 업비트나 빗썸이나 그 몇몇 4개 회사인가만이 조금 또 은행 업무를 같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타이트한 상황이고 거래소 100개가 또 없어진다는 이런 또 얘기가 돌고 있고 이래저래 굉장히 시끄럽단 말이죠. 부탁드릴 것은 딴 게 아니라 하시는 거는 좋은데 저는 그래도 조금 굵직한 회사에서 하시고 굵직한 이것도 종목으로 말씀드리나요? 굵직한 종목으로 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뭐 그 외에 진짜 짜잘짜잘한 막 종목들 가지고 이제 네. 대응을 하다가 갑자기 막 사라질 때도 있는 그렇죠. 거고. 거래소 자체가 사라질 경우도 있는데요. 폭락할 때도 있는 거고. 얼마나 인기가 많으면 뭐 몇몇 BJ들이 가상화폐 막 하고 막 따라 들어가고 피해 보는 사례도 속출하기도 하고 맞아요.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갑자기 또 어느 순간 비트코인이 2천만 원에서 다시 또 1천만 원으로 떨어졌던 것처럼 순간 밀려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때를 대비하셔서 좀 포트에 대한 비중 자체를 네. 잘 나누시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가상화폐는 사실 이게 여러분 분석 자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이 가상화폐가 무슨 뭐 어떤 블록체인인지 보는 거하고 차트 분석밖에 없거든요. 수급 이게 다예요. 네. 그래서 비중을 하신다면은 전체 금융 투자하시는 비중에서 가상화폐 쪽은 10% 20% 정도밖에 하시는 게 딱 좋고 나머지는 뭐 주식이나 또 안전자산 쪽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하시는 건 좋습니다. 네. 하지만 조금 남들이 좀 다 아는 굵직한 걸로만 좀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에요. 네, 아무래도 거래소 자체도 증발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요즘 많은 코인, 것 같아요. 네, 코인 자체도 좀 분석을 할 만한 기본적인 분석 자체가 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최충선 전문가님 이렇게 특히 젊은 세대 위주로 코인 열풍이 불고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조금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 일단은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습관이 되실까봐 아.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일단은 굉장히 뭐 보셨겠지만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24시간 거래가 호가도 가능하잖아요. 계속 막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잠 해도. 못 자고 눈 시커매서 네. 출근하는 분도 많아요 요즘에. 그 새벽에 밤새 1시, 박PD 2시에 요즘 피곤해 네. 보이시던데. 아 저는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다행입니다. 네. 끊으셨나 보네요. 제 코인은 이미 아직도 바닷속에 있어요. 있긴 있군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다시 이어서 해주시죠. 네. 일단 코인 자체가 1시, 2시쯤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맞아요. 합니다. 네. 일단 밤잠 못 주무시고 일단 그때 한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그냥 짧게 그냥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요.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뭐 앞서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뭐 통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리고 손절을 좀 칼같이 못 하시겠거나 이런 그렇죠. 분들은 습관이 좀 덜 되시는 그런 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일단 코인 관련해서는 지금은 사실 뭐 말씀드리기도 애매한 지금 영역으로 거의 산으로 갔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조금 조심하시면서 일단은 뭐
네, 도진 아나운서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좌를 텄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때. 네. 아니 소문이 그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빨라요. 꼭대기구나라고. 아, 꼭대기구나라뇨. 네,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조심하시고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인간 지표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제가 텄으면 다 텄다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그만큼 이제 코인이 최근에 열풍이기도 하고 그런데 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은 분명히 있잖아요. 두나무 상장 관련해서 물론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밀려서 물려 계신 분들도 많긴 한데 두나무 상장과 더불어서 코인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코인 관련주 하면은 뭐 비덴트, 뭐 이거 딱 하나 들 수가 있고. 근데 그렇죠. 이제 빗썸을 누가 과연 인수를 할 것이냐. 그렇죠. 이게 그 거대한 가장 거래소를. 이제 화두인데 네.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거래 대금이 이렇게 느는 상황이면 빗썸의 기업 가치 자체가 조 단위로 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이 빗썸이란 회사를 누군가 인수해 가지고 분명히 뭐 상장을 시킨다거나 뭐 아니면 우회 상장을 한다거나 뭔가 일을 벌이긴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관련된 회사들 비대한테 최근에 꾸준하게 좀 가고 있긴 한데 사실 빗썸의 화려함보다는 제가 볼 때 움직임이 강하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관련주들 중에서. 그래서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차라리 좀 자금을 그간 모아두셨다가 빗썸이 상장을 한다거나 뭐 우회 상장 이슈가 있다거나 뭔가 공모를 한다거나 할 때 그때 오히려 참여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로 좀 재미를 보시면 어떨까. 근데 사실 이게 아무리 좀 관련된 종목들 이슈라고 하지만 결국 테마성 움직임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테마성 종목보다는 그냥 튼튼하게 올해 실적이 많이 나올 이노메트리를 사자.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노메트리 도팀에게 한 표를 다시 네.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 아까 하시고 그냥 끝난 게 아니죠, 피디님? 네, 지금 이제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손 운동 좀 하시고요. 채팅창 많이 치시는 분들은 제가 기억했다가 바로바로 이렇게 당첨 확률을 높여드리니까는 채팅 많이 재밌는 채팅 많이 남겨주시고요. 일단은 우리 첫 번째 분이 김대방님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고고님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해피님 어제 안 뽑아주셨다고 삐지셨으니까 우리 해피님도 당첨시켜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로이맘님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뽑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저를 저격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우서구님 뭐라고 1차 경고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우서구님 남편분이 치셨다고 하시는데 안 믿어요. 1차 경고, 두 번째 경고 받으면 퇴장 조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SJ님 항상 저 오셔서 응원해 주시는데 핫도 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발표자도 한번 보겠습니다. 6233님, 5945님, 5154님, 9205님, 3530님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많은 분들 채팅창 활성화를 위해서 채팅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당첨 확률 확 올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 더불어서 해드리면서요. 저희 박 PD님이 후하게 이벤트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식 뇌구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두 분의 키워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전문가님이 처음에 BTS 군대 이슈로 이야기를 먼저 포문을 열어주셨는데 동반 입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된 종목의 주가 흐름 봐주셨고요. 외인과 기관의 투매가 나오고 있는 오늘 시장 이야기 해주시면서 수급도 봐주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최충선 전문가님께서는 최근 시장 호재가 부재한 시장이다. 그리고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좀 긴장감이 감도는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투자 포인트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코너는 종목 집합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인기 검색어에 올랐는지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기 검색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일양약품, 이트론, EID, 분할 이후에 카카오, HMM 이름을 올렸네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볼까요? 네, 역시나 삼성전자, 이트론, 카카오, 일양약품, 신풍제약, LG전자와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름 올렸습니다. 시청자 접수 종목 볼까요?
EID, 현대차, 나노엔텍,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 LG전자, NBT, 기아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많이 겹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만나볼까요? 네, 휴마시스, SK 하이닉스, 노르페인트 이름이 올라와 있네요. 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먼저 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네, 봐주셔야 될지 않을까요? 김선현 전문가님 놀라셨네요. 네, 할게요. 네. 깜짝이야. 아니, 왜냐면 SK 하이닉스 아까 이야기를 하시면서 봐주실까 봐 조마조마했어요. 전 여기서 그랬구나. 다루고 싶었는데. 여기 적어준지도 몰랐어요. 네. 자, 하이닉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오늘 보면은 최근도 그렇지만 뭐 외인 기관, 특히 기관들의 매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꽉꽉 차 있어요. 연기금이 매도 그만한다고 하는데 계속 매도가 나옵니다. 답답한 상황이죠. 근데 보면은 오늘 참 많이 팔았어요. 외인들이 180만 주, 기관이 85만 주 참 많이 던졌고 수급상에서 업종별로 봤을 때 사실 전기전자 대형주 쪽으로 해서 그냥 뭐 이렇게 표현하자면 아주 작살이 났어요. 진짜 엄청 많이 던졌거든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차트 흐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위태위태한 자리까지 또 왔어요. 근데 여기서 하이닉스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무조건 매수 자리를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에 따른 포인트 잘 아실 거고, 그렇죠? 반도체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제가 차량용 반도체 MCU 관련해서 고민을 해봐서 어버 반도체를 좀 가지고 왔고 대박이 터졌죠. 상한가 갔죠. 근데 메인은 결국에 하이닉스인 거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지금 인텔의 낸드 인수 심사가 또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만 또 곧 마무리가 된다면 주가는 그냥 계속적으로 뛸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아주 가득하고 1분기 실적 좋죠? 2분기 공급 부족이에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먼저 줘, 얼마 더 줄게. 뭐 이런 포인트도 계속 생길 수밖에 없죠. 걱정인 것은 이제 이거를 계속 엄청나게 24시간 풀가동으로 찍어낼 텐데 갑자기 또 너무 많이 찍어내가지고 코로나 때 작년 상반기 같은 그런 상황들 재고가 쌓여 있었잖아요. 참 재밌습니다. 재고가 쌓여 있어서 물건을 좀 덜 찍었는데 지금은 원래 찍던 대로 안 찍어가지고 물건이 부족해. 이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복인데 또 엄청나게 찍어내면서 한동안은 매출 포인트가 크겠죠. 어찌됐든 올해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급락하는 날, 이렇게 오늘 또 60일선을 깨는 날 이런 자리는 너무 좋은 자리가 아닌가? 저는 여기서부터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계속 그냥 분할 매수 하셔야 되고 네. 또 하나 지배구조 재편 이슈를 봤을 때 SK텔레콤 밑에 있었던 이 SK 하이닉스가 SK부터 가는. 그러니까 SK 지주사 자체도 지금 뭐 200만 원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사장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공식 석상에서. 지배구조 개편을 하면서 합병을 거치면서 주가 수준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또 하이닉스를 SK 밑에 붙이면서 완전 회사를 키우겠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회사 자체를 우리 대장 계열사 자체에서 가지고 간다. SK는 아주 금융만 전문으로 하는 투자회사 계열로 가는 거고 거기서 하이닉스를 이제 품어 안을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본다면은 하이닉스의 성장성 회사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거고 회사가 그렇게 좀 인정하고서 대놓고 붙이겠다 하는 건데 이걸 안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 우리가 고민할 건 없어요. 그냥 밀리면은 그냥 밀리는구나 올커니 사면 되는 거고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급하게 따라갈 필요 없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조정은 나올 뿐 기다리면 이런 큰 조정들은 언제나 있을 뿐. 지금이 그런 자리인 거고. 지금 시장이 무너질까요? 글로벌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지금 짧은 뭐 코로나의 또 확대에 대한 부분이 우려 때문에 빠지는 거지 네. 시장 자체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백신은 맞고 있고 치료제는 개발이 다 끝난 상황이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갑자기 문제가 될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잖아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확률이 굉장히 낮아졌다.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 더 떨어지면 와 싸다.
정말 싸구나 계속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하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삼성전자보다는 주가 탄력이 좀 있어서 떨어질 땐 떨어진 대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김선윤 전문가님께 먼저 좀 여쭈어 봤습니다. 왜 뒤를 보시죠, 박 PD님? 저는 이제 저도 그렇지만은 네. 또 불처럼 이제 또 단타 좋아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또 오늘 또 노루페인트로 지금 멘탈을 많이 깨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오늘 또 이름 저도 올렸죠. 왠지 좀 걱정이 됩니다. 노루페인트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정치인 테마주죠. 무섭습니다, 이거. 네, 일단은 기존에 이제 상승이 나올 때는 좀 부동산 관련, 건축, 이제 인테리어 관련해서 조금 상승이 나왔었는데 정책과 좀 묶이면서 이제 상승이 나왔어요. 가다가 이제 윤석열 관련해서 이제 대선 인맥 관련주로 좀 묶였는데 이렇게 부인 쪽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하고 묶이면서 오늘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단기 고점은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 조절이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근데 대응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다만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면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다. 다만 지금 낙폭 자체가 조금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좀 많이 밀리면 1,500원 정도까지도 한번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살짝 눌려가 단기 고점이 좀 나왔고 상승하고 눌렸다가 다시 갈 수 있어요.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으나 지금은 좀 많이 눌리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물론 살짝 눌렸다가 스쳐서 이제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시간적인 부분에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좀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노루페인트 오늘 좀 주가가 출렁이는 바람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물리셨으면 굉장히 힘들어하실 텐데 아까 최충성 전문가님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대선이라든지 좀 굵직한 이미 정해져 있는 이슈를 가지고 공략하는 건 괜찮다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내년 대선까지 보고 정치인 테마주를 본다고 하면 어떤 종목들이 좀 눈에 띄실까요? 네, 일단 건설이나 뭐 페인트 관련해서는 인테리어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셔야 되고, 뭐 그 외에도 이제 일자리 관련 그리고 저출산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그냥 하시면 돼요. 뭔가 내가 새로운 걸 찾아야지라고 접근하시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냥 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꼭 접근하실 때는 내가 뭔가 새로운 뭐 기발한 그런 것들을 좀 찾아야지라고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우리가 접하는 그런 뉴스들에 다 있거든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부동산만큼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그 부동산 관련주 잘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저출산이나 뭐 일자리 관련해서도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지금 좀 부족하죠. 청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해서 잘 지켜보시는 것도 좋고, 일단 저출산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시면 지금 딱 3가지 정도만 잡으시면 뭐 충분히 좀 큰 수익을 좀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뭐 정책 관련해서 뭐 부동산, 저출산, 일자리 관련된 종목들은 확실히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았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더 드린 것 같고요. 지금 중간 집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메트리가 좀 뒤처지고 있어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된 거죠? 젠큐릭스가 200. 결과지. 아유,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놀랐는데. 아니 뭐 괜찮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니까. 네, 아실 분들은 아시니까. 아시니까. 네. 투자 포인트 여기서 하나만 더 이제 먼저 말씀해 하십시오. 주신다면. 양보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투자 포인트. 네. 어떤 이노메트리요? 네, 그렇죠. 두 번째. 이노메트리.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 네. 저는 아까도 좀 처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것보다도 이제 세 번째 이따 말씀드려야 되죠. 네. 이게 라인 스캔 방식이 가장 중요한데 네. 스피드가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노메트리라는 회사를 글로벌 기업들이 왜 이노메트리와 접촉을 하는지를 이해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도 제가 딱 열어놨는데 이노메트리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그 엑스레이 배터리 검사 기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검사 기기들인데 뭐 대당 이제 뭐 몇십억씩 하는 그런 검사 기기들이에요. 이 기기들을 라인에다가 설치해 놓고, 여기 라인도 좀 보이긴 하는데 라인에다가 설치해 두고 배터리를 만들자마자 바로 라인 따라 쭉쭉 움직이면은 실시간으로 바로 체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이런 제품들은 바로 빼가지고 다시 처리를 해버리고. 근데
이거를 기존에는 만들어놨던 거를 놔두고 엑셀을 찍어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 스캔을 통해서 체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의 그 엄청난 노스볼트라는 회사도 이노메트리를 찾아오는 거고 국내 대장, 그러니까 세계 1위부터 진짜 상위권에 있는 거의 대다수 회사들이 이노메트리의 장비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요? 배터리의 생산, 대량 생산 자체가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거니까. 그럼 이노메트리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어느 순간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되면은 잡을 수도 없을 만큼 또 올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 그냥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얌전하게 있을 때, 얌전하게 있을 때 잡을 수가 있어요. 날뛸 때 잡기 힘들잖아요. 네. 얌전할 때 좀 잘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쟁쟁한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글로벌 회사들과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앞으로 주가가 더 기대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편안하게 좀 잡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노매트릭스입니다. 이노매트리로 문자 지금 투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일 지금 주유소 방송하고 또 지금 두 분 계시죠? 현재 주유소 방송이랑 이게 잘 맞아떨어지는 분이 우리 또 최충성 전문위원님입니다. 아니 저희 도팀 전문위원님도 있어요. 이름처럼 보시면 알겠지만은 수익률이 역시나 우리 시청자분들의 수익률을 지켜주신다는 거. 오늘도 두 번째 또 달려보겠습니다. 발사! 일단 젠큐리스 관련해서는 아까 뭐 암 관련된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또 시청자분님들께 말씀을 드려도 뭔가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일단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슈가 확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젠큐릭스는 이제 자회사가 뭐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해서 뭐 동유럽이나 지금 필리핀에도 수출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진단키트와 관련해서 좀 묶여가고 있고 최근에 뭐 CJ나 이런 종목들도 좀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 그 부분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좀 묶여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잘 지켜보시면 좋겠다. 좀 다각화되어 있다라고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두 분의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유튜브 채팅창에 지금 밥이라는 주제로 지금 열띤 토론 중이세요. 그래서 저녁밥 네, 우리 중요하죠. 또 주유소를 열혈 시청해주신 우리 오케이님께서 오늘 우리 애기 밥 해주나 좀 늦었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누가 해주는 밥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로이맘님께서 또 그래요, 맞아요. 누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까꿍님께서 엄마밥이 제일 최고야 하니까 지금 똘망 엄니께서 또 출연하셔가지고 갑자기 내가 볼 때 똘망 어머니가 시청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또 센스 있게 기간에 나와서. 엄마밥 찾으니까 등장하셔가지고 이노매트리 투표 가져하셨는데 도팀 지원군이네요. 자, 엄마 밥 참 좋습니다. 저도 엄마 밥 먹고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최충성 전문위원님의 종목이 네. 또 우리 또 수익률에 요즘 소외당한 분들의 엄마 밥 같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 젠큐릭스 우리 시청자분들 맞죠, 우리 위원님? 아 제가 진짜 어떻게든 아니 왜 그러냐면 근데 두 분이 팅킬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빨리 우리 수습하세요. 안 도와드릴 거예요. 주린이들을 위한 방송 하셨잖아요. 그거 왜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밥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젠큐릭스 안 엄마밥 도와드릴 젠큐릭스. 겁니다. 자, 충성 MD 다음에 엄마 큐릭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빨리 투표. 수익률이 따뜻한 수익률 맛있게 지어드리겠습니다. 엄마밥 젠큐릭스의 투표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길고 길게 돌아서 겨우 수습했네요. 네, 우리 박 PD님께서 네, 엄마 밥처럼 따뜻한 종목 젠큐릭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좀 삐그덕대는 것 같은 박팀의 젠큐릭스 투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젠큐릭스 열려 있고요. 저희 도팀 응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노매트릭 지금 바로 문자 투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급하게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교집합 종목 지금 하나 남아 있는데 사실 이제 최준성 전문가님께서 그 진단키트 이야기를 하셔서 휴마시스 또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휴마시스 오늘 코로나 이제 자가 검사 키트 관련된 이슈로 이제 막판에 좀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인데 마지막으로 이 종목 하나만 보고 넘어가죠. 네, 자가 검사 키트 뭐 허가 심사와 관련해서 일단 강세가 나왔습니다. 일단 뭐 전고점 정도 매물대 거의 근처에 왔는데
왔는데 단기적인 이제 고점은 좀 나온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줄여가시면서 끌어가시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진단키트나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는 뭐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뭐 너무 큰 기대감으로 뭐 작년처럼 크게 올라가겠지라고 접근하시는 그런 방향보다는 짧게 뭐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다시 눌림 잡고 이걸 좀 유동적으로 반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네, 수익 챙기실 때 챙기시고 일단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따뜻한 분석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밥 같은 존재 우리 최철 전문위원님의 네. 따뜻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래도 댓글창 저희 주유소 댓글창이 지금 훈훈해요. 우리 박 PD님 애쓰시네요. 네, 멘트가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또 댓글이 올라와서. 오늘 시청자분들이 저 멘트 멋지다고 와, 칭찬해 주셨는데 진짜. 이게 다 우리 엄마밥 같은 최춘현 전문위원님이 덕 아닐까. 알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너무 착하시네요. 이런 훈훈한 채팅창까지 좀 전달을 좀 드리면서 교집합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 휴마시스. 이제 오늘 올라왔던 이슈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짧게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 종목 볼까요? 네, 김선윤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SK 하이닉스 오히려 61선 깨고 오늘 내려갔던 자리가 매수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의 성장세 SK 간다면 SK도 좋다는 말씀까지 덧붙여서 써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볼까요? 네, 윤석열 관련주로 움직이는 노루페인트 본연의 가치보다 테마주 현재 테마주로 묶여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렸고 지속적인 흐름을 체크하자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코너로 좀 넘어왔습니다. 종목 진품 명품 시간인데 오늘은 좀 다양한 종목들을 볼 수 있기를. 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진품 명품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네. 이게 의도치 않게 진품 명품이 또 대박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맞습니다. 네, 알짜배기 종목들도 네. 몰려 있어서 저는 좀 욕심껏 많이 보고 싶거든요. 오늘 첫 번째 이제 종목군들 보면 코리아나 접수됐고요. 대형 포장, 이트론, 대우건설, 한국파마 이렇게 도착을 해 있는데 이 종목들 중에 감정가를 좀 새롭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 저 우리 또 엄마 같은 마음으로 차춘 전문위원님의 따뜻한 아니, 눈을 안 감정이 듣고 싶습니다. 마주치시는데요. 네. 엄마 같은 감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마 보고 싶네요, 아니, 갑자기. 방송에서 왜 자꾸 엄마 밥을 찾으세요, 피디님? 배가 고프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따뜻한 분석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 주셨던 종목 중에는 이제 대우건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외인 기관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고 일단 상향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지금 뭐 인수 추진 매각설까지도 조금 돌고 있습니다. 뭐 정부 정책과 관련된 건설 관련해서도 좀 묶여가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매각이나 이런 것들 전에 조금 몸집을 키워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천천히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영업이익도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21년도에 6,900억 정도 일단 추정치가 되어 있고 내년에는 8,700억, 뭐 그 다음에는 9,000억 정도 일단 생성이 돼 있는데 일단 뭐 잘 지켜보시면 못해도 지금 구간에서는 전고점 이상 8,000원은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우건설 첫 번째로 봐주셨는데 그럼 가격적인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감정가는 얼마나 볼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종가가 7,030원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일단 매수가 오늘 종가 구간에서 뭐 천천히 좀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 수익 관점에서는 이제 8,000원 정도 매수가 말씀드리겠고 조금 끌어가신다면 뭐 10,000원 이상 오.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진품명품 첫 번째 종목 대우건설 좀 몸집을 키우고 있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대우건설 그럼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대우건설 감정가 이제 8,000원이라고 적어주셨는데 10,000원 이상까지 볼만하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한 줄 정리 들어볼까요? 흐름이 양호하다, 유동적으로 대응하며 좀 장기적으로까지 끌고 가 보자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좀 다른 종목들도 볼까요? 어떤 종목들이 들어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들은 KH바텍도 있고 종근당, 셀트리온, 만도, LG전자 좀 굵직한 기업들 많이 들어와 있네요. 어떤 종목 봐주실까요? 사실 볼 게 많았는데 네. 요즘 사실 좀 힘든 기업 만도 한번 봐볼게요. 만도 또 이야기가 쏙 들어갔어요, 시장에서. 완전 시장에서 소외를 받은 게 자동차
부품주들 맞습니다. 네, 좀 너무 소외를 받아요. 근데 사실 만도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왜 그러냐면 성장성은 되게 좋단 말이에요. 너무나 좋은데 단순하게 지금 이 자동차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소외를 받아야 될까? 단기적인 포인트잖아요. 근데 항상 그래왔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단기적인 악재 자리에서 매수를 잘 해둘 경우에 항상 좋은 수익이 났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도 제가 악재 터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괜찮다고, 네. 사라, 더 사라. 결국 100만 원 가서 다 조정 나오긴 했지만은 또 좋은 자리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자동차 업황 자체가 나아질 리가 만무해요. 없어. 그냥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 빠진다고 몇 달 조정이라고 이거를 안 보고 있을 수도 없다는 거죠. 저는 바닥에서 진짜 좋은 종목이 놓여 있다면, 바닥에 있다면 과감하게 베팅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보는데 대형주 가운데서 요즘에 계속 봤을 때 너무나 이 자동차 관련주들, 부품주들 이쁘거든요. 만도 너무나 좋기도 하고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 보면은 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좋은 매수 자리란 말이에요. 현대차 마찬가지고. 종목이라는 거 뭡니까 여러분? 순환매라는 거죠. 이 종목이 가고 이 종목이 소외를 받더라도 결국 돌아옵니다. 근데 그 흐름이 빨리 올 수밖에 없는 거. 자, 반도체 공급 해소됐다. 막 기사 나오면서 그 다음에 공장 잘 돌아간다. 2분기 빵빵해질 것 같다. 예상보다 2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기사가 언제 나올까요? 상반기 안으로 나올 기사들이에요. 제가 미리 예측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몇 개월치 뒤를 항상 잘 봐요. 잘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자동차 쪽을 지금 집중해서 다시 밀릴 때 항상 강조드리는 게 남 관심 없을 때 사세요. 네. 남들이 관심 없을 때 관심 가지세요. 우리는. 그리고 남들이 관심 가질 때 파시라고요. 매번 반복하는 거잖아요. 제가. 화내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매번 역시 섹시 네. 반복하는 건데 다이너마이트. 지금 네, 갑자기 네. 네, 뭐라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자, 일단 만도 현 상황에서 바닥에서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팀키를 해버렸네요. 아니 왜요? 그 별명 좋아하신 거 아니에요? 예, 좋아요. 아, 네. 엄마가 생각나는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왜 지금 박살을 내십니까? 지금 네, 죄송합니다. 감정해 주시죠. 감정가. 알겠습니다. 감정가도 안 들어봤네요. 아니, 얼마까지 감정가. 볼까요? 네. 잠깐만요. 감정가 얼마 적었더라? 잠시만요. 네. 네. 감정사님 오늘 왜 그러시죠? 오늘. 네, 감정가 자, 여기 있네요. 여기 있나요? 감사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자, 네. 만도를 매수를 제가 63,000원 아래 매수 사인 드리고요. 네. 감정가는 이제 8만 원 말씀드려요. 10만 원도 보고 있긴 한데 8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전고점 포인트죠. 갈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가뿐하게 한 20%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그 별명을 좀 미시는 것 같길래 제가 옆에서 거들어드렸더니 역효과가 났네요. 여기는 엄마 밥을 밀길래 저희도 조급해서 얘기를 했더니 네, 아무튼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고 있는 만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마음이 급한 분들은 뭐 몇 개월 조정도 좀 마음이 아프실 수 있어요. 만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감정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진품 명품 두 번째 종목 만도였습니다. 감정가 8만 원 이상까지 본다 말씀을 드렸고요. 매수가는 63,000원 이하로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줄 정리도 볼까요? 네, 자동차 반도체 수급난을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 말씀을 강력하게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좀 종목을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도 볼까요? 저는 우리 또 최 위원님의 또 따뜻한 감정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어떤 종목도 따뜻하게 감정해 주실까요? 일단 오늘 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제 종근당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뭐 9개 의약품 제조, 판매 중지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뭐 지금 악재가 좀 나와서 단기적인 뭐 근데 주가의 영향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뭐 종근당 관련주들 다 영향을 좀 받았는데 일단 지금 뭐 손확인을 조금 피하시는 그런 관점 다만
좀 탐색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종근당 관련해서는 좋은 기업입니다. 뭐 기존에 사실 뭐 코로나 관련해서 좀 상승이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코로나를 제외하고서라도 일단은 성장성도 있고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좀 박스권 자리만 잘 유지를 해주면 조금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뭐 임상 3상 나파벨탄 주와 관련해서 일단 임상 3상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이슈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바닥권을 좀 어느 정도 다져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좀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천천히 조금 탐색전을 하시면서 뭐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좀 보시고 접근하시면 충분히 좀 좋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정가 말씀을 하시는데 네, 아차 싶으셨죠? 네, 종가가 오늘 13만 9,500원 구간입니다. 일단은 매수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13만 원 자리도 괜찮지만 저는 좀 안정적으로 항상 이게 무릎에서 좀 잡는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트가 안정을 찾고 좀 반등이 나오는 그 15만 원 자리에서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매수 가격은 15만 원, 그리고 감정가 1차적으로는 17만 3,5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근당에 대해서 김선윤 전문가님도 함께 봐주신다면. 끝나는 거 아니었나요? 네. 네. 저는 어물쩍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네. 자, 종근당 얘기를 드리면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저는 종근당이 올랐던, 왜 주가가 올랐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은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거든요, 결국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치료제 계속 진행하고 완성의 단계가 코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을 줄 원동력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동력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는 거고, 사실 뭐 약사법 위반 소식 때문에 오늘 흔들리긴 했지만 회사에서 충분히 그냥 벌금 맞고 끝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단기적으로 그냥 조금 잘 끝나고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또 오늘 잘 된 게 장 빠질 때 터졌으니까 그렇죠. 그나마 괜찮은 겁니다. 장중에 그러지 네, 않았을까요? 그래서 장 좋을 때 다시 딸려 올라가고, 코로나 회사에서 만약에 주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쓴다면 이런 악재에 대해서 조금 해소시키기 위해서 치료제 관련 뉴스나 관련된 소식들을 좀 낼 수도 있어요. 조금 주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소식들이 나갈 것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뭐 매수 기회를 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정가를 자꾸 까먹는데, 감정가는 저는 이제 13만 원 아래에서 사인을 드리고 싶기는 해요. 근데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17만 원까지 보기는 합니다. 1차적으로. 훨씬 더 높게 봐야 되긴 하는데 17만 원까지는 보고, 매수가는 가능한 한 지금부터 한 번 더 빠지면 매수 기회에 완전하게 싼 그 자리를 노리시고 대응하시고, 가장 싼 자리는 13만 원 정도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종합해서 오늘 좀 악재가 나왔던 종근당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종근당 두 분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감정가 17만 3,500원 먼저 최충성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김선윤 전문가님도 이야기를 비슷하게 해주셨습니다. 흐름을 지켜보고 박스권을 노리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김선윤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주신 감정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높게 봐야 되지만 감정가는 17만 원 라인으로 보자 말씀을 드렸고요. 싸게 매수를 공략을 해보자 말씀드리면서 코로나 치료제 이슈로 다시 한번 반등할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종목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들 2부의 하이라이트가 남아 있습니다. 양쪽에 두 팀의 종목에 대해서 투표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어느 팀의 종목이 마음에 드시는지 계속해서 투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노란톡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잠시 인사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